영상화란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고, 그림은 당신의 미래가 드러남에 있어 하나의 원형으로 작동하게 될 틀 혹은 꼴이다. 원형을 명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원대하게 만들어라. 당신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바로 자신뿐임을 기억하라. 당신은 비용이나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공급은 무한한 존재에게 맡기고 상상 속에서 마음껏 원형을 만들어라. 먼저 상상 속에서 존재해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림을 분명하고 깔끔하게 그려서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라. 그러면 그것이 점점 당신에게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당신은 바라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이상화이다. 이것은 건축물을 쌓기 위한 밑그림과 같으므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튼튼하고 영구적이어야 한다. 만약 건축가가 3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 한다면 먼저 도면에 선을 그어서 이를 표시할 것이다. 기술자가 다리를 놓을 때에는 먼저 다리를 구성할 수백만 개의 다른 부분들이 견뎌낼 힘의 강도부터 확인하는 법이다. 그들은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마지막을 구상한다. 당신도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그려야 한다. 당신이 씨앗을 심고 이익이 있지만 심기 전에 무엇을 추수할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상화이다. 확실치 않다면 분명해질 때까지 매일 같은 의자에 앉아서 그림을 떠올려라. 점차 떠오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오는 과정이 영상화이다. 이때는 세부사항을 그려넣는 등 그림을 더욱더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세부사항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도 나타날 것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이어질 것이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방법을 만들어내고, 방법은 친구를 찾아내고, 친구는 환경을 만들어내며,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물질화가 뒤따르게 된다. 우리 모두는 우주가 먼저 생각으로 존재한 뒤에 물질로 나타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위대한 건축가를 따라가려 한다면 우리가 분명한 형상을 취한 것과 똑같이 우리의 생각도 형상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우주의 마음과 개인의 마음은 동일하다. 그 바탕과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크기가 다를 뿐이다. 발명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영상화한다. 최고의 발명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니콜라 테슬라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곤 했는데, 탁월한 지성을 갖춘 이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내기 전에 항상 자신이 발명하려는 것을 먼저 영상화하곤 했다. 성급하게 뭔가를 만들어낸 뒤 나중에 잘못을 바로잡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상상 속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구상한 뒤 마음의 그림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를 생각으로 재구성하고 향상시켰다. 전기 실험가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하여 나는 어떤 것도 건드리는 일 없이 신속하게 어떤 개념을 떠올리고 완성할 수 있었다. 가능한 모든 개선점을 보완한 뒤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면 머리에서 만든 그 작품을 실제로 만들어냈다. 내가 만들어낸 작품은 늘 생각한 그대로 작동했다.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이 지침을 성실하게 따를 수만 있다면 당신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끈기와 용기로 이어지는 자신감도 개발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루려는 목적에 무관한 생각들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과 집중력 또한 개발하게 될 것이다. 생각은 형태로 드러나는 법이다. 자신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대가의 위치에 올라 권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명쾌함과 정확함은 마음속에서 그림을 반복해 그려야만 얻어진다. 반복할 때마다 그림은 전보다 더욱 명확하고 정확해지고, 그림이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한가에 따라 외부에 나타나는 것도 달라진다. 그림은 마음의 세계에서 먼저 단단하게 자리 잡기 전에는 외부 세계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적절한 재료가 없을 때에는 마음의 세계에서도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만들 수가 없다. 재료가 있으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재료를 확인하라. 싸구려 옷감으로 드레스를 만들 수는 없는 법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에게는 500만도 더 되는 이 같은 마음의 일꾼들이 준비된 채로 기다리고 있다. 일꾼들은 바로 뇌세포들이다. 그 외에 최소한 같은 숫자의 예비 전력이 언제든 필요하기만 하면 즉각 출동할 태세로 기다리고 있다. 생각의 힘은 거의 무한하고,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창조하는 당신의 힘 또한 실질적으로 무한하다.
이 수백만의 일꾼 외에도 어떠한 메시지나 제안이라도 이해할 정도의 지능을 부여받은 마음의 일꾼인 세포들이 당신 몸 안에 수십억 개나 있다. 세포는 몸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느라 항상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밖에도 완벽한 성장에 필요한 원료를 끌어당기는 정신적인 활동력도 갖고 있다. 세포들은 다른 생명체들이 성장에 필요한 재료를 끌어당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과 법칙으로 일한다. 떡갈나무, 장미, 백합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한 재료를 필요로 하는데 조용한 요구, 즉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그 재료를 얻는다. 가장 완벽한 성장에 필요한 것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말이다. 마음의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완벽하게 하라. 굳게 간직하라. 방법과 길이 나타날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것이다. 당신은 제때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진지한 소망은 확신이 담긴 기대를 발생시키고 이것은 다시 굳게 요청함으로써 강화되어야 한다. 이 셋은 반드시 성과를 낸다. 진지한 소망은 감정이고 확신이 담긴 기대는 생각이고 굳은 요청은 의지이므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감정이 생각에 생명력을 주고 의지가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성장의 법칙에 따라 마침내 생각이 실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풍요를 생각하라. 풍요의 법칙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그 계획과 방법을 이상화하라. 풍요의 법칙에 따라 나타날 상황을 영상화하라. 이렇게 하면 실현될 것이다. 새로운 통로가 끝없이 제공되고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그저 마음을 열어두기만 하면 된다. 때가 왔을 때 행동할 준비를 한다는 말이다. 생각의 힘은 지식을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어떤 주제에 생각의 힘을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어떤 것도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생각의 힘을 제어하여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경건하게 대답을 기다려라. 당신은 가끔 내부의 자아를 느끼지 않는가? 당신은 자아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대중을 따라가는가? 대중은 항상 끌려갈 뿐 이끈 적이 없다. 증기엔진과 동력장치, 그 밖에 다른 모든 진보와 발전에 대항한 것은 바로 대중이었다. 이번에 할 훈련은 친구를 영상화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본 모습 그대로 친구를 떠올려라. 방과 가구를 떠올리고 서로 나눈 대화를 떠올려라. 친구의 얼굴을 분명하게 떠올려라. 이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친구의 표정 변화를 살피고 웃는 얼굴을 지켜보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좋다 할 수 있다면 친구의 관심을 불러일으켜보라. 친구에게 모험담을 들려주고 친구의 눈이 흥분과 재미로 반짝거리는 것을 보라. 이것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상상력은 훌륭하다. 당신은 훌륭하게 나아가고 있다.